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주 한 주씩 사는 걸 좀 말씀을 드려요. 낮은 가격에 사서 지금 매도를 노리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일부 삼성전자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 종목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대표적으로 제가 종목을 좀 뽑았는데,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증시에 훈풍이 불어올지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전고점이었던 9만 원대를 넘어 10만 전저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성 비전경제연구소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일단 이번 네. 주 증시 상황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불확실성도 존재하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일단 불확실성보다는 조금은 더 민감하게 좋은 뉴스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결국 거래대금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거래대금이 지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도 섹터를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뉴스에 조금 더 호재성 뉴스죠. 호재성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들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 혹은 좋은 반등세는 나옵니다. 네네. 하지만 그 지속성, 그 연속성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그리고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뷰에 따라서 혹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괜찮은데? 혹은 다른 분들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좀 극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지난주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7만 전자를 단숨에 돌파하고 9만 전자까지 간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엔비디아 향 공급 소식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일단 어떤 내용이 붙었는지 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대 아마 9만 원대가 제일 많으실 거예요. 9만 원대까지 올해 올 연말에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게 가장 이제 화두일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저는 충분히 10만 원 그 이상도 내다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HBM3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다음 달부터 엔비디아의 그 납품하는 수량이 전체 매출에서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감에 먼저 반짝 움직인, 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아보자면 지금 환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만한 명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뉴스가 이 환율 시장에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만한 명분을 좀 만들어줬다라는 것에는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 8만 원까지 가게 된다, 혹은 9만 원까지 가게 된다, 저는 이것을 좀 보시기보다 만약 삼성전자가 실제로 8만 원, 9만 원 가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뭐 5에서 10% 정도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 정도 오르면 관련 소부장들은요 30에서 50%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만약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만을 바라보는 게 과연 정답이 될까라는 고민은 좀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SK하이닉스 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연초 대비 30% 올랐어요. 그런데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는 그 3배, 4배 더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물론 오르겠죠. 하지만 삼성전자보다 뭐 기업에 좋고 나쁘건 아닙니다. 저는 주식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변동성 있고 탄력성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한번 선별을 해보는 것도 지금은 나쁘지 않는 뉴스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개인 줄창 매도세고요. 사실은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거?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으면 좀 속상하신 이야기겠지만 대형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이 사줘야 합니다. 특히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저는 믿음을 좀 보이기가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제 기준으로 아직 우리 편이 아니다 라는 느낌이 조금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엔 키포인트는 외국인인데 자, 우리가 제3국의 나라에 가서 투자를 한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나라에 가면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투자를 하려고 기업 리스트를 쫙 봤는데 대표 기업은 알지만 그 하위단에 있는 중소형 개별주들은 사실 우리 제3자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하면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메인으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시장에 들어오면 여기저기 고민할 게 아니고 삼성전자부터 매수를 하다 보니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이제 잡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의 수급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보여줘야 되냐면 실적의 회복세를 먼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실적 회복하고 나서 정말 메이저 주체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부분을 그때 가서 저는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만약에 그런다 하면은 어느 가격대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삼성전자는 지수와 연관이 있죠. 지수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일단 장점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명하게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단점은 크게 네.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정말 10년, 15년, 20년 투자하지 않고서는 큰 수익을 내기가 네.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매수를 하실 때에도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주 한 주씩 사는 걸 좀 말씀을 드려요. 오늘 한 주 사고 내일 한 주 사고 어차피 지수에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도 같은 경우에는 한 주씩 매도하는 것보다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10만 원까지는 조금 무리일지라도 8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매도를 노리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낮은 가격에 사서 지금 매도를 노리신다라고 하면 저는 8만 원, 8만 5천 원대에서 일부 그러니까 만약 10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10주를 다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3주에서 5주 정도를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더 올라오기만을 저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 그렇게 올라갔을 때 지수 등락률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보통 삼성전자가 6% 7% 오르면 지수도 3% 이상 올라야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의 보합권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 그것을 좀 놓고 본다면 결국 어느 한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수급 쏠림을 역이용해서 저는 중소형 개별주 변동성을 좀 노리는 삼성전자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 종목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종목을 좀 뽑았는데 일단은 DDR5 관련한 기업을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TLB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TLB라는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는 삼성전자가 이제 HBM3에 진출을 하면서 또다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파운드리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팹리스에서 파운드리로 넘어가는 사이에 있는 디자인하우스 쪽 가온칩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점에서 공부를 해보시면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지난 관심 종목들 한번 짚어보죠. 네. 이번 주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일단 뭐 지난 종목들이 지금 퍼포먼스가 너무 좋습니다. 립노이드도 있고 신테카 바이오도 있고 뭐 이러한 종목군들 두산도 로봇 관련주로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그런 8월이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 기조 그대로 좀 이어서 한 종목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보자면 지금 AI가 진단 사업과 맞물렸을 때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어제 루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보험을 또 적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상한가를 갔습니다.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뭐 뷰노, 노울, 딥로이드 같은 기업들이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바라보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조금 더 영역을 확장했을 때 제가 AI 플러스 신약 개발 이쪽도 꼭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신테카 바이오였는데 일단 신테카 바이오도 바이오지만 한 종목을 제가 더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이 보로노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AI 플러스 신약 개발인데 최근에 루닛도 그렇고 이 보로노이도 그렇고
증자 이슈가 있었었거든요. 네. 유상증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장 마감 이후에 유상증자 공시 뜨면 불편합니다. 네네네. 당연히 다음날 주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 두 기업은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올랐어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대주주 지분 100% 모두 증자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만큼 CEO가 대표가 본인 기업의 사업에 있어서 확신을 주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이 강점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이 AI 플러스 신약 개발의 새로운 얼굴을 좀 찾아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보로노이 같은 기업도 굉장히 좀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종목을 제가 더 준비를 해왔는데 지난주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또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 아니겠습니까? 뭐 자율주행에서 뭐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움직였고 레이다, 라이다 같은 기업들도 좀 많이 움직였는데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자율주행하면 이 모트렉스라고 하는 기업을 꼭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자율 레벨 5까지 감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자율주행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그 기간 동안 돈을 못 벌면 주가는 당연히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사업부가 아니더라도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좀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저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게 되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차 보면 내부에 이 가운데 패널로 거의 다 이제 우리가 터치로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에어컨도 틀고 노래도 틀고 뭐 내비게이션도 보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율주행 사업부가 아니더라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자율주행이라는 성장성까지 붙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한 번 더 시장에서 이 자율주행 모멘텀이 붙어줄 때 모트렉스가 좋은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자율주행에서는 모트렉스 기업 한번 체크해보자 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